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커톤의 강의를 맡게 된 심규병입니다. 비즈니스 설계와 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비즈니스 설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비즈니스 설계 방법은 왜 필요하냐면 비즈니스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어떤 이유일까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 내 생각대로 제품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그 요구사항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성이 떨어져서 고객들이 원하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비즈니스 설계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 라고 하면 고객이 누군지를 정의를 해야겠죠. 고객이 누굴까?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제품의 가치를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가장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보통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얼리 어댑터들의 속성,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고객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러분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이 로열티가, 충성도가 생기죠. 충성도가 생기고 그 충성도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집이 맛집일세 라고 하면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초기 고객들한테 알려야 되고 처음에 홍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그 좋은 고객들을 찾아다녀야 되지만, 여러분 서비스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고 그거를 좋은 고객 경험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 고객 경험이 충성도를 만들고 그 충성도가 생긴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러분들의 팬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단계별로 정리한 게 500 스타트업의 데이빗 맥그루이가 얘기한 해적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AARRR이라고 해가지고요. 발음이 R을 한다고 해서 해적들이 내는 소리라고 해서 해적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좀 더 요즘 단계에서 AARR이라는 추세로 좀 더 발전시켰는데요. 이걸 들여다보면 첫 번째 A는 어웨어니스예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고객들한테 알려야지 존재를 알고 그걸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획득을 해요. 실제로 시장이 될 수 있는 고객들을 정보를 획득하면 가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고객의 DB를 얻게 되겠죠. 문의 전화를 받게 되겠죠. 또 관심을 갖고 앱을 다운로드 받든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입된 획득, 액퀴지션을 한 고객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사용하게끔, 경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액티베이션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서 뭔가 작성을 하든지 정보를 받아보게 만들든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광장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나 맛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죠. 시식을 해보라고 하죠.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한번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 이게 맛있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구매 욕구가 훨씬 더 만족스러울 때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레비뉴라고 해요. 매출로 일어나는 거죠. 레비뉴. 근데 레비뉴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매출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면 또다시 매출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바잉 파워, 이거를 LTV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핸드폰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평생 몇십 개는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속적으로 사게 되는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의 매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리텐션으로 지속적으로 그 바잉 파워들을 계속 연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얘기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렌탈이나 리스나 지속적으로 뭐 정수기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구매하게끔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제품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비를 하고 그 제품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게 됐을 때 만족스럽고 재구매가 일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뭐가 쌓인다고요? 충성도가 쌓입니다. 충성도를 쌓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품에. 이러한 부분들이 연속성이 됐을 때 비즈니스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맥킨지가 이제 얘기하는 그 고객의 구매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구매 여정이라고 해서 고객이 구매를 하는데 어떤 행동 패턴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지 보면은 처음에 이니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품의 어떤 가치라든지 뭐 주위의 지인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다가 구매를 하게 되겠죠. 구매를 했을 때 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열티가 생긴다고 했죠. 로열티가 생기는 고객은 절대 떠나지 않고 락인이 돼요. 락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객이 그 제품에 충성도가 생기고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이 가진 그 브랜드 자체가 다른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요, 어떠한 제품을 딱 우리가 접했을 때 고객들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고객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은 제품을 고객 스스로 해석을 해서 자기에 맞게끔 새로운 가치로 쓰게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은 그 세 번째 진실의 순간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Third moment of trut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락인이 되고 고객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도로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게 되고 고객은 그 여러분들의 제품을 고객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객들을 다양하게 확장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고객의 경험을 고스란히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의 제품에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객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접근하는지 이해를 해볼게요. 처음에 알려야 되죠. 알리는 건 뭐 검색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처음에 알게 되죠.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자, 근데 알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겠죠. 관심이 있으면 더 알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검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블로그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겠죠. 자, 댓글을 본다라는 건 사회적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제품에 대해서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커머스에 가보면 댓글들 쭉 있으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 시킬 때도 별점 높고 또 댓글 수 많은데 맛집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구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스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의 검증을 하는 거예요. 레퓨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 확인했을 때 내 마음이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충분히 인지했을 때 실제로 구매를 합니다. 자, 구매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 고객의 경험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 만족시켜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나 또 댓글로서 아니면은 사용자 경험, 후기 이런 걸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두 가지 왕이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왕, 킹이죠, 킹. 후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고객을 후킹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이 사용하고 나서, 구매를 하고 나서 락킹. 고객이 떠나지 않게 잡아두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그 비즈니스의 왕도
두 가지 왕도라고 하는데, 처음에 후킹과 락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후킹은 고객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알고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자,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알게 되는 순간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는 수준에서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로 모멘트 오브 트루,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진실을 알게 되는 제로 모멘트, 처음 0에서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고객들은 그냥 알고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다음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그게 필요로 했을 때, 그걸 요구하는 상황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지금은 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시기가 옵니다. 타이밍이 오죠.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 알게 되는 진실을,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진실을 first moment of truth, 진짜로 첫 번째로 제대로 알게 되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고객은 만족하고 안심하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후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할 때 그런 가치들을 계속 찾아서 올바른 제품을 만들고 올바른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자, 고객이 구매를 했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절대 떠나게 만들면 안 된다. 락킹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살면서 절대 떠나지 않게끔 만든 락킹된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쿠팡도 락킹하고 배달민족도 락킹돼서 쓸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밌는 그 락킹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벅스 앱, 스타벅스 앱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락킹이 되냐면, 사이렌 오더나 다이어리 이런 거 많지만, 그 쿠폰 이렇게 하는 것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락킹 요소는 자기 돈을 그게다 갖다 내서, 커피가 10,000원씩 이렇게 꼽잖아요. 근데 커피는 몇천 몇백 원이야. 그러면 그 스타벅스 앱에 내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러면 그 돈을 꼭 써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고향 같은 서비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락킹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거죠. 우리 택배 왔어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간절한 거죠. 그걸 좀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쿠팡은 밤 12시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와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같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만족스럽게 만들고 그걸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델들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락킹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봅시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고객이 알고 있는 그 이해로 주문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내가 생각한 만큼 잘 쓰고 있어. 이거는 락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가 생각한 만큼 그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 제품의 핵심 가치가 이 정도구나 라고 알게 되는 second moment of truth예요. 여기서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실망을 시키지 않으라는 얘기인데, 실망을 시키지 않고 만족하다. 만족을 어느 정도 했을 때 second moment of truth가 되는데, 그 만족감으로만 락인이 되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왜? 세상에 선택권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락인을 시키려면 절대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건 고객 스스로가 이 서비스나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그거를 나만의 가치로 이해하게 되느냐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고객이 자신만의 어떠한 새로운 경험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 이해하게 되는 거를 third moment of truth, 세 번째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드는
워크북 형태가 있어요. 유저 스토리 맵. 요거를 이제 고객으로 바꾸면 커스터머 스토리 맵이 될 수 있죠. 예.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는 유저 스토리 맵이 될 거고, 고객이 구매하고 나서 세컨드 모멘트 오브 트루, 서드 모멘트 오브 트루를 느끼게 만드는 그 과정은 고객의 경험, 커스터머 스토리 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행동을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이성적인 고객의 행동을 첫 번째 가설을 세우고, 그 행동을 했을 때 필요한 그 태스크들, 예를 들어서 앱을 다운받는다라는 고객의 행동을 했을 때는 앱을 다운받으면 구글 플레이를 들어가거나 애플 스토어를 들어가서 서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앱 정보를 본다, 그리고 또 다운을 받는다, 뭐 이런 그 과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태스크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 행동을 단계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단계별 행동에 따른 태스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그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좀 더 편리하게라든지 좀 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릴리즈라고 하는데, 기능들이나 우리가 제공할 만한 어떤 가치들을 정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하나의 표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빨간 부분들은 고객의 행동을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 두 번째 분홍은 그 행동들을 세세하게 태스크로 분류한 거고,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어떠한 서비스나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한번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참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노란색에 해야 할 투두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우선시 해야 될 거고, 우리가 MVP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선시 해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됐을 때 비즈니스의 설계에 대한 고객 이해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설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제대로 창업을 하러 가야 되겠죠. 자, 창업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